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후보나 친청계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도 경청하고 잘해줄 거예요. 어쩌면 정청래 후보한테 입각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본인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어준, 유시민 유에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첫 번째 진단사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반쪽 승리. 첫 번째 진단 주제는 반쪽 승리로 잡아봤습니다. 딱 사진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자력 과반 승리 아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최고위원이 참 웃겨요. 친청 셋, 친명 둘로 구성됐습니다. 자, 뭐 지지율도 보면 54.08, 정청래 의원 45.92, 생각보다 정청래 의원이 많이 득표를 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김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올려야 돼, 검찰 개혁도 마무리해야 돼, 최근 이슈가 됐던 개헌도 좀 마무리해야 되고, 논란도 첩첩산중입니다. 뭐 독배 마셨다, 이런, 뭐 독배를 마신 거 아니냐 김 대표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3자 후보를 청와대로 이제 불러서 만찬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고? 그러니까 그보다도 얼마나 다급하면 끝나자마자 저렇게 3명을 다 부르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당대표 당선자만 불러서 식사를 하든가 만나든가 하는 게 그 일반적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만 불러도 이상하진 않은 그림이었는데. 뭐 그렇죠. 당선자 축하하는 뭐 그 자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상의하는 관계로 갈 텐데 그걸 세 분을 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렀잖아요. 그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고, 그리고 이 후유증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의 불안감, 이런 걸 반영하는 걸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당대표 당선자들하고 만나는 게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 당대표가 당선됐는데 안 만나. 계속 질질 끌어. 그러다가 언론이, 여론에서 야 도대체 대통령 뭐 하는 거냐. 아니 왜 당대표 당선됐는데 만나지도 않아. 2024년 7월 달에 당선됐나 그래요. 그걸 갖고서 계속 비판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만날게 라고 하면서 한동훈도 불러. 근데 그때 같이 출마했던 사람들 다 불러.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에다가 당 지도부도 다 불러. 애지간히 만나기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그 공원에서, 어린이 공원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서 잔디밭에 쫙 늘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안 만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럼 어때요, 의원님? 아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대 과정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뭔가 봉합하고 이걸 치유할 그런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죠. 당연한 거고, 이게 진영 내부 이 경쟁이었는데 진영 간 대결 뭐 이상으로 치열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 그 과정에서 쌓인 그런 감정의 골이나 이런 게 그냥 굳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으로서는 다 원심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치유하고 봉합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오늘 뭐 그렇게 심각하고 무게 있는 얘기가 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종의 이제 덕담과 위로,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고, 당대표하고의 이제 뭐 이 조율 같은 거는, 당정 간의 조율 같은 거는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김민석 당대표가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대로 됐지만 최고위원회 구성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8.16%인가요? 차이가 작은 차이는 아닌데 이게 선호투표까지 개표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잖아요.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 같은 이제 민심의 지표에서는 졌어요. 그런 걸 보면 일종의 조건부 우위 같은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승인했지만 일방 독주는 안 된다라는 견제 심리도 동시에 표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좀 심정이 좀 반영되는 걸까요? 통합을 위해서?
아니 근데 저는 이 오늘 저녁 만찬이잖아요. 네. 정청래 고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고독. 네. 왜냐하면 여기 3대 1이네. 약간 왕따 분위기. 아니 그 왕따는 아니겠지. 네. 당연히 좀 이렇게 고생했다고 막 이런 분위기로 하겠지만 정청래 아니 근데 공항 때는 인사도 안 받았잖아요. 그 후보 입장에서는 야 이거 2대1로 나하고 싸웠잖아. 네. 김민석과 송영길 아니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2대1로 하고 그때 대통령도 막 지원 사격하고 네. 그래서 결국 3대1로 싸웠는데 오늘 이 자리도 3대1이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네. 그러니까 정청래 고독이 있지.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거기 갈까 오늘? 아 정청래 전 대표가 누구하고 상의를 할까? 누구하고 전화를 할까? 저는 김어준 씨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나오네요. 김어준 씨하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들 이제 동지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김어준이라면 전화했을 것 같아. 정 대표 앞으로 가서 뭐 무슨 얘기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톤앤 매너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그냥 덕담하는 자리로 끝나겠지라고들 다 예상을 하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 보면 네. 뭐 내가 스님이냐 살이 생기겠다. 할 말 다 하겠다. 네. 이제부터 할 말 다 하겠다. 뭐 인생이 별거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는 글쎄 오늘 저녁 자리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둘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청래 대표는 원래 할 말 다 하고 살았어요. 맞아요. 너무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문제였던 분이지 할 말을 누르는 스타일이 당 대표 아니고. 때도 특정 플랫폼에서만 얘기했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죠. 다만 이제 당청 관계에서 있었던 민감한 얘기나 내부 조율 과정은 얘기 안 했겠죠. 그건 네. 당연한 거고 당 대표로서. 네. 근데 이제 와서 뭐 지난 일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앞으로 본인이 당청 관계 얘기해 봐야 그거는 당 대표도 아닌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지지자들 위로와 고무와 그다음에 결집 차원에서 했던 건데 별로 적절치는 않았어요. 네. 마치 저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패자의 미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갈등이 조기에 표면화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제 본인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뉴스공장과 같은 플랫폼, 그리고 어쨌든 일종의 여권의 강성 지지층 중심의 확증 편향. 네.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기반을 두는 이런 정치를 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확장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다른 한편으로 이번에 증명이 됐고.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만약 야당 대표 지금 경쟁을 하는 거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우위를 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명성이 있으니까. 네, 야당은 선명성을 내세우고 네. 싸우고 돌파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여당은 이제 다른 요소가 좀 필요해요. 네. 그거는 야당을 상대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야당과 대화 타협을 시도해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건 정청래 대표가 안 갖고 있는 거,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김민석 대표를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뭐 다 잘할 수 없어요, 정치인이. 자기가 네. 잘하는 거 잘하는 것만 잘해도 사실은 부족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이제 뭐 본인이 다른 꿈도 있고 다른 이제 비전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점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치인이 패배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졌지만 네. 나의 노선은 진 게 아니다. 노선은 나의 진 게 주장은 진 게 아니다. 우리 여기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정청래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의 주장까지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탈당 금지.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양심혁명님, 정청래의 반격이 기대된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꽂아놓은 김민땡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 그 말이 쉽지 않아요, 반격이. 네. 이게 무슨 뭐 그 작은 그런 그
소수 정당도 아니고 네. 거대 정당이고 여당입니다. 그리고 정치 시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복잡하게 굴러갈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정청래 대표가 저런 식으로 자기 지지층 결집시켜서 복수열전한다? 네. 정치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했다가 굉장한 저력을 보였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중진으로 정치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예전에 김진표 아니 물론 국회의장까지 하셨죠. 네. 그러나 그 이제 사실 다른 당 대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 다른 않을 거예요. 트랙이잖아요. 다른 네. 트랙.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직후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자기 지지층을 좀 붙잡아둘 필요를 느끼지만 그게 원래 정청래 의원의 지지층이었습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계파 갈등에 네. 반사이익을 그렇죠. 정청래가 본 측면도 있어요. 친문 세력에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본인이 태도를 바꿔야 정치적 자산이 축적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네. 그 방송했던 거 라방 네. 그 내용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끝까지 남아서 당원들이 나를 지켜달라. 네. 그 얘기 뭐예요? 제2의 명청대전의 선전포 같은 거 나를 하고. 죽이려고 그럴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보는데 저 사람들 나 죽이려고 그럴 거야. 네. 나 지켜줄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어. 네. 그러면서 탈당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대놓고 지금 나는 지금부터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어준 씨는 야 김용 떨어지는 거 봐. 이제 앞으로 친명의 친명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서는 이제 그렇죠. 소구력이 없다. 그럴 거 아니야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 실현적 예언이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희망 사항까지 섞어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얘기인 게 아니 김용 최측근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김용남 의원도 평택을에서 떨어졌잖아요. 누구 픽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정우도 북갑에서 떨어졌잖아요. 거긴 상대가 좀 다르잖아요. 상대가 좀 다르긴 했지. 그렇지만 이게 다 누구였죠? 이런 얘기를 배경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어준 씨는 아니 이재명 내세워갖고 된 사람이 없잖아. 네. 김용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그 총선에서 이재명 내걸어서 당선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어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이 두 사람 얘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떨어지자마자 그 단상에 올라가서 얼굴 표정하며 네. 그다음에 혼자 꽃다발 들고 내려와서 정청래 대표하고 허깅하면서 껴안으면서 한 얘기가 나는 정청래 대표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때문에 내가 됐다. 이거 대놓고 지금 나는 김민석 당대표 나 당신 때문에 된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간단치 않아요. 아니 간단치 않죠. 때문에 저게 이제 내부에서 저런 계파 갈등이 일종의 이제 세력화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잘 관리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명청대전 이러면서 이게 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같은 경우에 마치 우리가 반명 세력인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씌워진 거예요, 이미지가. 네. 그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충정을 갖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반명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게다가 네. 이제 신천지, 분열주의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꼈을 그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의 그런 모욕감이나 당혹감이나 불쾌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잘 치유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당대표가 된 사람의 몫이에요. 네. 당대표가 됐는데 내가 50 몇 프로니까 56% 받았으니까 네. 56% 쥐고 가면 네.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착각이고, 그러면 이제 장도연처럼 하는 거예요, 정치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되고, 더군다나 안정적인 국정조율을 하려면 네. 내부에서 어쨌든 네. 내부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네. 대야 관계나 이런 국민들과의 네. 그런 어떤 의사소통 이전에,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돼. 네.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도 좋고 원칙도 없고 그냥 네. 다 같이 뭉치자, 그건 또 아니겠지요. 때문에 원칙이 있는 어떤 탕평책이나 네. 원칙이 있는 통합 이런 방안들을 내와야 될 거라고 보고, 어제 이제 사무총장하고 네. 정책위의장 인사를 한 거 보니까 충분히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정혜 의원이나 권칠승 의원이나 두 분 다 계파색이 일단 뚜렷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합리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이런 분들이고 두 분 다 장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게다가 이제 한정혜 의원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균형감이 있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노력인 우리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력인 거죠. 네.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고 시동을 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중대한 고비예요. 네. 지금 이게 김어준 씨가 얘기한 대로 뭐 코어 지층이 흔들려서 뭐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어쨌든 윤석열 기저효과도 끝났고 네. 그다음에 뭐 일종의 국정의 허니문 기간도 끝났고 네. 이제 그야말로 의제와 성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문제를 많이 흔들렸어요. 네.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를 내걸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체감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 국민적으로.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서 국정 성과로 네. 말을 해야 될 시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어준 씨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내부에서 야 레임덕이 이제 왔어. 올 거야. 머지않아 올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오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 이른바 이제 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 네. 뭐 외연확장 이런 거 집어치우고 네. 선명한 어쨌든 개혁 검찰 네. 개혁이 됐든 여기에 집중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김민석 그 대표도 네. 정청래 후보나 네. 이를테면 친청계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도 경청하고 잘해줄 거예요. 아니 초반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그리고 어쩌면 정청래 후보한테 입각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본인이 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어준, 유시민 유에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기도 뮤지션님이 이렇게 썼어요. 과연 내부 정리 될까요? 이미 벌써 김어준은 정조준하고 있던데요. 유시민도 덩치가 더 커졌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어요 이번에. 이 둘은 어떤 노선 걸 것 같으세요? 아니 뭐 마이웨이지 뭐 자기 길 가겠죠. 이미 왜냐하면 그분들은 둘 다 우리는 이미 유시민 씨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많이 좀 지켜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했다라고 포기 선언을 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의 수준을 넘어가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돌아서는 아예.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야 안 하겠지. 네. 왜냐면 뭐 전체 진영을 생각을 해서.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22일 날 당장 무슨 저 노사모하고 네. 정청래 지지 세력 알정직 모임 있죠. 네, 뭐 알았어 정청래 찍었어. 네. 그다음에 팀 정청래. 그래서 최민희, 한민수, 이상 그 누구야 저 이성윤. 네, 이 지지자들을 함께 묶어서 1박 2일로 뭐 연수 행사 같은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전열을 가다듬는. 네, 이거는 딱 지자마자 네. 야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 네. 우리 전열 정비. 네. 야 이제부터 싸움 시작이거든. 네. 우리가 3대 1로 싸워서 진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진 거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앞으로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저분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한테 뭘 잘해주든 간에 결국은 총선 때 우리 네. 다 죽일 거다. 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못 봤어?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얼마나 잔인하게 칼 휘두르는지 못 봤어?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네, 비명 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네. 나중에 1년 10개월 뒤에는 1년 8개월 뒤에는 우리 다 죽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오히려 굽히고 들어가는 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김 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친정 3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무슨 발언을 할지를 계속 봐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최민희 의원도 보면은 김민석 대표 플랜이 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살짝 굽히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 친정의 3명이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당 내부의 그 이제 당권 경쟁이나 네. 혹은 계파 간의 이를테면 노선 투쟁이 됐든 네. 그게 권력 투쟁이 됐든 어쨌든 그게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준이 없으면 국민의힘처럼 되는 거예요. 거의 무슨 징계 정치 가동하고 거의 뭐 개싸움 수준에 네. 그냥 진흙창에서 같이 구르자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여당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당은 좀 다르게 해야 되고 저는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선거 때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막 즉자적으로 표면화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네. 결정적 이견이 어떤 점에서 생길 겁니다. 네. 이를테면 당의 외연 확장.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이게 증축이냐, 뭐 재건축이냐 네. 이런 데 있어서 확실한 이견과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 조국혁신당 통합 문제예요? 네, 그 조국혁신당 통합 문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됐든 네. 이런 어떤 결정적인 그 의제나 이슈가 던져지면 거기선 당 내부가 쫙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갈수록 이제 한계가 와요. 네. 그러면 여당도 어쨌든 차기 주자들도 일정하게는 대통령과 차별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선을 흐를수록. 좀 그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뭐 총선에서 네. 다시 다수당이 되든 권력제 창출이 되든 이런 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좀 객관화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네. 물론 아직 통치로부터 아직은 그게 좀 이른 시기이긴 한데 그러면 그걸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제도화돼 있는 반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도화된 겁니다. 네. 최고위원 3명이 그 네. 안에 들어왔어요. 네. 이 사람들은 합법적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잘 끌어들여서 그 목소리를 당 운영에 네. 잘 받아들이면 네.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거리두기와 정당의 자율성의 독립성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당대표가 된 사람이. 네. 그래서 당대표가 나는 수직적 당청 관계 안 하고 이제 대통령 말 무조건 안 듣는 당대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심과 민심이라는 걸 전달해야 돼요. 네. 그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내부의 반대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런 이 당 운영을 저는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을 훌륭한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 제도화된 견제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임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네. 당과 대통령이 네. 충돌하거나 마찰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으면은 다들 당에서도 조금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직전 1년까지 그랬죠 사실상.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거나 떨어지고 인기가 없어지면 네. 야, 저 사람 믿고 어떻게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하는 걸 보니까 내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잘못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엉망진창 됐어요. 네. 주식은 투기판 됐어요. 그 물가 걷잡을 수 없이 됐어요. 네. 그럼 뭐 지금 한다는 게 지금 이걸 돌파한다는 것들을 보니까 남북 문제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옛날에 문재인이 했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헌 문제로 돌파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마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국면 우리가- 전환용으로. 아, 그렇죠.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간도 좀 벌어야 되고 관심도 좀 다른 쪽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더구나 이제 트럼프하고도 입장이 비슷해지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야, 한미 합동훈련하는 거 축소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아마 김정은하고 뭐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선배님 그거는 세 번째 이슈에서 그래요? 제가 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지금 현재 내치만으로 봐서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공소 취소에 취소. 대한 거. 이것을 어떻게 아마 그 가위 눌릴 거예요.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삐거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 그 지금 친천계 3명 중에 배신자 저희가 표현하면 배신자 누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 근데 배신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 본인이 최고위원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됐어요. 네. 계파 대리인이 아니고 네. 최고위원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파 대리인 노릇하려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저는 글쎄요, 뭐 한민수 최고위원이나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혹은 최민희 최고위원이나 그렇게만 할까요? 물론 이제 본인들을 지지했던 지지 기반이 있고 이제 팀 정청래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계파적 말하자면 연합이 이번에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버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큰 대의가 있는데 네. 당을 운영하는 더 큰 대의를 버리고 개파 대리인처럼 행동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그 정치인들은 폭망할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가? 그러면 진짜 공천 못 받아요. 다음 총선 앞두고. 네. 그렇게 안 해야 다음 총선 앞두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를 정도로 아둔한 사람들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아마 들을 거예요.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반대의 목소리나. 네. 왜냐하면 본인이 66%로 이긴 게 아니에요. 네. 54%로 선호투표까지 열어가지고 이겼습니다. 네. 46%의 강력한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네. 한 표라도 이기면은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굴면 장동영처럼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한숨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배님,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친명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그 개파 가진 친문 세력처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아니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겠죠. 네. 자기가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자기 사람을 안 만들고 권력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대부분 그때 형성된 관계는 그 사람들도 계속 그걸 유지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지금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최대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해요. 아니 만약에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법 리스크. 지금 네.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아마 목숨 걸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 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지금 그 좀 뭐 윤어게인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뭐 친윤이라는 분들이 아직 그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뭐 사라지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라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다. 민주당의 세력 구성을 보면 호남이 있고 네. DJ를 중심으로 한, 네. 그리고 친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586이 있잖아요. 네. 586은 때로는 DJ였다가 네. 때로는 친노였다가 친노 친문이었다가 이렇게 네.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유산 DNA 같은 이제 그런 역사성을 갖는, 네. 말하자면 개파입니다. 네. 근데 저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만 보더라도 이를테면 DJ나 이 노무현의 버금가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적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싶지 않다고 봐요. 김용이 떨어지는데 이를테면, 떨어졌죠. 게다가 김용만 김용 떨어졌습니까? 후보가. 네. 친명 직계라고 볼 수 있는 예선에서 떨어진 박성준, 네. 이건태. 네. 그러니까 친명 직계는 한 명도 없어요. 현재 최고위원들 중에도. 네.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친명 직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친명이긴 하지만 네. 반계죠, 반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주인이지만 당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 네. 이제 이런 흐름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뉴 이재명으로 세력 교체가 됐느냐? 세력 교체가 되지 못했죠. 그랬으면 최고위원 구성이 저렇게 되겠어요. 때문에 이게 숙제가 많은 결과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여기서 독주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내가 이제 당권을 가졌으니까 당대표 통해 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방 독주를 하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이번 표결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그걸 느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거 느끼지 못하면은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타협해야 되고 제도화된 반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명의 최고위원은 제도화된 견제 세력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뭐 탈레반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도화된 견제의 목소리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당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그게 정권 재창출도 모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일단 정청래 후보를 부른 거 보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를 좀 감지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그거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네. 박 의원님 주장은 김어준 씨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 봐. 네. 대통령 사실은 뭐 다 개입했지만 별거 아니잖아. 네. 라는 얘기를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뉴 이재명 뭐 다 내세웠지만 장악 못 하고 있어. 우리 네.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권력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 야, 우리 타협하고 권력도 좀 나누고 네.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죠. 네.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더 똘똘 뭉쳐. 야, 다 더 내 새끼 챙겨야겠다. 야, 그래 우리 똘똘 뭉쳐서 나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하면 나 이거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반대편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약점, 취약점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편에서는 저 사람 뭐 저렇게 약점 드러냈는데 저 사람 보면은 이제 라이언킹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쪽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 새끼들을 더 챙겨야 돼 네. 이러면서 똘똘 뭉칠 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이제 2년 뒤잖아요 총선이 네. 횟수로는 네. 2년 뒤면은 지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에서 그 갖고 있는 위상이나 영향력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네. 그때는 더 힘이, 떨어지겠죠. 힘이 많이 빠져요. 네. 때문에 공천을 좌우할 거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은 전혀 다른 질서가 형성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2년 뒤에 공천을 좌지하기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힘들다. 공천을 좌지우지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공천 당시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 민주당 내부 질서가 네. 또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네. 지금의 친청 친명 구도하고도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형식적으로 공천권은 당 대표한테 있어요. 네. 그러나 김민석 대표도 확고한 독자적 자기 기반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기반으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힘입어서 당 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공천권을 김민석 대표가 전행할 수 있지도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권력의 절묘한 균형 비슷한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모든 공천이 그렇게 아름답고 원만하게 안 될 겁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불만을 밀려날 갖고, 거고, 네. 누군가는 희생될 거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그 특히 이제 야당에서 바라거나 상정하듯이 네. 그냥 그 친명이 친청을 다 학살해가지고 분열되고 저기가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기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